안녕하세요. 여의도업자 제17회 MC를 맡은 복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처음 나와서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그 MC를 맡으셨던 유경희 위원장님께서 사고가 아니고 MC 진행 능력에 대해서 제작진의 어떤 강력한 어떤 불만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임시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제작진 누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담당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으로서 저를 제시하셨는데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친아님께서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암묵적으로 공감은 하시죠? 장구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센터에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려나신 소감 한마디 먼저. 네, 저 센터가 확실히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화면이 보니까. 그쵸? 워낙에 미모는 뛰어나시니까 측면도 오른쪽도 강하긴 훨씬 한데 나으신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딱 예뻐야 미인이 돼요. 오늘 주제는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과연 옳은가 또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또는 아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세 사람이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MC가 토론도 하는 거예요? MC는 원래 토론 안 하잖아요. 네. 중립을 지키셔야죠. 중립을 지켜야죠, MC가. 네.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오늘은 토론 그냥 네. 경수 씨랑 저랑 둘이서 네. 진행하시고 카메라 한 대 끄지 뭐하러 세 대씩이나. 보통 사회자가 제일 안 나와요. 토론 프로그램. 그렇죠. 자, 군 가산점 제도 지난해죠. 2012년 11월 27일 한기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재대문인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회 여성계를 통해서 또는 장애인과 소수민 시민단체들 또 여러 가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고 이제는 도입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곳도 많은데요. 각각 오늘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어떤 건지 한번 연역이나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했다가 또 위헌 판결 받은 내용이라든지 좀 개요를 좀 읊어주시죠. 우리 일단 이 30대가.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꾸준히 시행되어 오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1999년 12월 23일 여성 한 분과 남성 장애인 네 분이 낸 헌법소원에서 이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근데 이 소원을 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주목할 만한 게 1998년 5월 5일 국방부에서는 7급 공무원 이하에 적용되던 군 가산점 제도를 일반 기업체와 국가기관 모두에 적용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요 확대하겠다는 시점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9년에 위헌을 받아서 폐지가 난 뒤에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19대 한기호 의원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죠. 개정된 군 가산점 제도 법안을요. 그래서 본인은 그걸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질문에 답하세요. 아니, 찬성 반대만요? 네. 저는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는 꼭 도입을 해야 된다. 일단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첫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남성들 중에서도 공무원의 시험, 지금 이게 적용하는 게 공무원이나 혹은 국가기관이었는데 그쪽에서도 크게 지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이 군 가산점 제도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군 가산 1999년이죠. 네. 그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 제도에서 지금 이제 군 가산점제가 그때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때 재판관 9분이 전원일치로 위헌 의견을 냈었어요. 네. 보충 의견이나 또 한정 의견 이런 의견이 전혀 없이 소수 의견 없이 이제 9분 전원이 위헌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이런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요번에 이제 한기호 우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죠. 한기호 의원이 다시 이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당시 이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냈을 때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김용준 씨였어요. 네. 김용준 재판관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총리 후보로까지 이제 올라오셨던 분이신데 그 분의 자제분들께서 두 아드님이 전부 병역 면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회자가 되면서 뭐 아들이 뭐 병역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위헌 판결을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인터넷상에 일부 악성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분 전원 재판관이 일치된 위헌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이제 부분이 도입될 여지는 더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위헌 부분을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실제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공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 그 2년 미만인 경우는 3%. 예, 그때가 아마 26개월인가 28개월 병역 생활을 하실 때일 거예요. 99년도면은 그 가산점을 주는 게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 자체에 위헌을 뒀다기보다는 합격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겨 최고위원이 낸 게 한 2% 정도에서 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여성계라든지 장애인들 분들께서는 제대 군인 중에서 제대 군인이 1년에 한 25만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실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 1000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이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한 100명. 아직 0.01% 정도가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너무나 극소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이런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군대 가장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자기 결정권에서 군대를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자기가 결정을 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자의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라 수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수혜를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이유로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핫한 시기에 국가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주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헌 판결은 군 가산점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헌 판결문에 대한 해석이 판결문의 해석 자체를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군대 가산점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고 가산점의 부여 정도가 평등권에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의 정도 문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위헌 판결을 보면 판시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명확하게 워딩이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둘 경우에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1%든 2%든 간에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앞부분에 포인트를 둘 경우에 5% 3% 이거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산점 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너무 많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어요. 지금 한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 해석을 두고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보고 헌재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만 너무 많이 주는 제도가 그러니까 가산점을 과하게 주는 제도, 당락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주는 제도, 이 제도가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999년에 위헌 선고 당시에 사례로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이 내신 4분의 장애인분 중 한 분이 차석에 득점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산점 적용을 못 받으셔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점수대에 의미를 둔다면 과연 5%가 크고 2%가 작냐라는 지금 의문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가 그런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5% 가산점을 도입했을 때는 남성이
176명, 여성이 46명, 약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63분, 총 213분 중에서 63분이 더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2%로 뒀을 때는 26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5%가 됐던 2%가 됐던 가산점으로 인해서 63명이든 26분이든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가산점이 없음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산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제대 군인에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수혜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공무원 시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25만 명, 한 해 전역자 25만 명 중에 100명이죠. 수혜를 받는 분이 25만 명 중에 100명이 받고 나머지가 포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입대하는 25만 명 중에 25만 명보다 더 많은 100명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군대를 안 갈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방위산업체가 있고요. 근데 방위산업체도 가려면 요건이 있지 않나요? 그 요건을 그쵸.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 개인의 노력이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꼭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아니요. 개인의 있고요. 노력이라고 그러시는데, 자격증이나 대학원을 가셔서 사실은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병역 비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문이 좁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적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물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격증 취득하는데도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거는 따로따로예요. 아니,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고 오화 개념인데, 네. 자격증 취득하거나 석사 이상의 관련 학과를 다니거나 뭐 이런 것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공무원 시험을 수혜를 받는다는 그 25만 명 중에 100명보다는 더 많은 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만 되면. 하지만 자격증이나 석사는 일정한 경제적인 요건, 물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도 있겠지만 일정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과 일정한 요건을 맞춰줘야 돼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됨으로 인해서 다른 의미에서 병역의 의무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를 지는 것과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생각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적인 면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노량진의 고시생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에 사는데,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에 필요한 경제적 요건과 내가 자격증, 군대 병역 다른 일을 통해서 군대의 의무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공무원 시험을 1년에 한두 번 있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나 학원비를 내고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의 노력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노력이 크게 차이가 있고 없고가 노력과 아니라 비용. 비용 면에서도 그런 게, 비용 면에서도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그냥 많은 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뭐 집에서 서포트를 받겠지만, 실제로 집에서 서포트 없이 본인이 고학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누구나 일단은 그 출입문 자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과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또 방위산업체 근무 같은 거는 좀 구별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로 군 가산점 제도가 뭐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또 상징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한 77%, 78%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뭐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여론은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뭡니까? 그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건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고요. 네. 엄밀히 말해서 군 가산점 제도가 명확하지 않게 차별성을 두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군대를 갔다 온 그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대를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를 바라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저나 또 다른 남자, 저와 비슷한 아이들 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지키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군대에 가 있지만, 그게 그 가산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원래부터 있었던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불평등함, 불합리함, 불만이 표출을 되었던 거죠. 근데 굳이 그 제도가 군대를 갔다 온 분들 혹은 군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나 이런 걸로 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굳이 군 가산점 제도에 목을 메어서 그 실제적으로 이익을 받는 분들도 크게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분들, 여성분과 장애인분들에게 차별을 주는 제도를 꼭 굳이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데 의문을 두는 겁니다. 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이게 뭐 특혜라든지 어떤 수혜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는 수혜가 아니고 보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군 가산점 제도는 갔다 온 사람에 대한 특혜다, 아니다, 이거는 보상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군 가산점제를 바라고 군대 가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지금 18개월인가요? 20개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갔다 오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 의무에 의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은 수혜 대상의 미미함을 이유로 해서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세요. 그걸 14년 동안 해온 얘기예요. 그럼 14년 동안 어떤 거가 있나요? 군 가산점제 말고 다른 거? 근데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오늘 드리고 지금 싶은 말씀은 똑같은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네. 뭐냐면, 우리가 14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군 가산점제를 현 시점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상징적인 어떤 제도를 그 제대 군인에 대한 그 보상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혜 대상자가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미미하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여성 고용 할당제, 또 할당제에 대한 법률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이제 공직에 관한 법인데, 사실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실제로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체 여성이나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숫자가 미미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제대 군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기 2년 동안을 갖다가 군대에 갔다 온 우리들의 제대 군인에 대해서 그것을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랑 포인트가 잠깐 달라졌는데요. 일단 가장 마지막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분들과 장애인분들의 공직에 있어서의 진출에 기회를 충분히 넓혀주자. 그분들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군 가산점 제도가 이슈가 된 건 그거죠. 14년 동안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책임은 국방부랑 여성부가 둘 다 갖고 있어요. 처음에 국방부는 그나마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을 했고, 여성부는 그걸 없애버렸죠. 다만 여성부가 없앤 거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위헌 판결을 위헌 판결을 받은 받았는데 나오는 입장 쪽이 그러니까요. 근데 정확히 이분들은 14년 동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 기관이나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의 무능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달라질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호봉제라든가 이미 초등학교 교사로 간 친구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임용고시를 합격한 다음 군대를 가요. 왜냐하면 임용고시 합격 후에 군대를 가면 그것을 호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사기업들에서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 S그룹 같은 경우, SK그룹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호봉제 자체가 없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랑 다 똑같대.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분들은 1년을 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굳이 시행을 해서 상징적으로 달래주고 넘어가려는 느낌이 보인다는 거죠.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공직 지출을 위한 그 법안들, 여성할당제나 할당제는 점차 발전된 가능성이 있고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군 가산점 제도는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더 커지고 뭔가 그 군대 제대자들이나 군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조직적인 행정으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도 그것도 확실히 이원 팔견을 받은 것보다 더 작은 퍼센트지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만들기 전에
새로운 대안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불완전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더 맞다고 보진 않아요.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네, 일단은 제가 한 번 네.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 그렇죠. 1999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문에 보면 헌재에서는 위헌 소지가 없는 지원책으로 예를 좀 들은 게 있어요. 네. 취업 알선, 네. 그다음에 직업교육 훈련이나 재교육, 교육비 감면 또는 대부, 뭐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보호들을 위헌 소지가 없는 지원책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 가산점 제도를 대체할 만한 보완책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재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군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복지 체계가 굉장히 열악을 해요. 다녀오셨으면은 전 18개월 방위 갔다 왔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지금 가 있는 친구들에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2년을 투자하는 군대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제시한 직업교육이라든가 알선, 의료보험 같은 것들은 굳이 그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군 가산점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취업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 와중에 이 가산점 3%와 5%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 자체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군 가산점제가 도입된 취지를 보면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만 해도 지금 이제 그 7급, 9급 공무원 시험인데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인기 있는 시험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 뭐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 정도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공직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면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으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팽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제시한 뭐 직업알선, 대부, 그 다음에 무슨 의료보험 이런 거는 이미 다른 곳에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직업발전에 관한 것은 뭐 동사무소나 민원센터 가면 공무원 제대군이 아니라도 다 해줘요. 일단 대부 학자금 지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 그다음 의료보험 역시 4대 보험으로서 지금 다 구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일반 장교가 아니라 이제 장교 출신이나 하사관 출신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제도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군 가산점 제도는 저는 사실 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뭐 진행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군 가산점 제도가 문제가 된다라면 말한 대로 그것에 근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건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아, 아니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면 수혜자가 적으면 적기 때문에 혜택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적기 때문에 혜택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네. 그로 인해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자긍심,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대체 보상 심리는 있다라는 거죠. 그 형량을 갖다 비교 형량을 해야 될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를 취할 때 그 제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죠. 이익을 보는 게 크고 피해를 보는 게 작으면 작은 분들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이분들을 구제하는 게 맞지만 이익을 보는 분들이 적은데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한데 굳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군인의 그 군역 기간이 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2개월이었었는데 지금 몇 개월이죠? 22개월인가요? 18개월. 아니요. 18개월에서 다시 늘어나가지고 지금 20개월. 현역이 18개월이에요? 현역이 18개월까지 간다고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24개월로 다시. 그렇죠. 저는 방위로 18개월 했는데 현역이 18개월 하면 그건 차별이죠. 그렇죠? 솔직히 그것도 좀 문제가 많다. 아니, 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그것도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무하는 형태, 근무하는 조건이 변경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무하는 기간이 왜 변경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역은 왜 36개월? 저는 이제 제 연배의 남자들은 다 36개월의 현역을 갔다 왔는데
현역이 36개월 갔으면 저는 방위도 36개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이고 징병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유교적인 문화도 좀 영향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법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만 지고 있어요. 응? 여성은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군복무제 얘기가 나오면 막 일부 토론이 격렬해지고 이러면은 여자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병역법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뭐 방공 방첩의 의무라든지 군대 지원의 의무라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은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제 딱 생각하니까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 걸로 법률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자체도 좀 병역의 의무 자체 병역법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군대를 지원해서 군대 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뭐 장교라든지 이런 뭐 하사장 이런 것이 아니라 사병으로도 갈 수 있고 있는 이런 룰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 여성들이 뭐 가정에서 살림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공직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사회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아래에서 병역법 하에서 이렇게 남성들한테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남자니까 군대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고로 딸만 둘 있습니다. 아들 없어요. 네, 내가 이제 아들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아들이 있으면 이런 주장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딸만 둘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져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죠. 제대 군인에 대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라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하시는 얘기가 군 가산점제 같은 거 말고 보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14년 동안 군 가산점제를 대체할 만한 걸 못 찾았습니다. 지금 뭐 국방부에서도 못 찾았고 여성부에서도 아까 우리 경수 씨 얘기한 대로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해주셔야 돼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졸속행정이라는 이유로 할 것이 졸속입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고 지금 있는 제도를 지금 있는 제도는 없는 거죠. 군가산점제도는 지금 없어요. 아니 물론 군가산점제가 없지만 네. 보완을 해서 제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제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성의 군대 진출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과연 누가 네. 시급 10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2년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직무에서 일을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가. 여성들이 가고 싶다면 가는 건 말이지 않아요. 다만 그런 똑같은 조건에서라면 갈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아니요.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기꺼이 나도 일반 사병으로 갈래라고 할 정도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열악한 육군이나 열악한 군인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군 가산점 제도에 매달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나는 그 큰 희생을 하면서 군대에 갔다 왔는데 왜 원래 있던 것까지 뺏어가. 난 그거 원치도 않았지만 없어도 상관없지만 뺏어가면 기분 나쁘잖아 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데 굳이 그 상징성을 찾자고 그 정말 필요한 실리적인 다른 것들을 다 묻어둘 수는 없다는 거죠. 상징적인 건 좋은데 그건 맨 마지막에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당장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경수 씨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정말 3D 직종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 보상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이 자체가 3D 직종이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두 번째로는 근데 다른 대안들이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다른 대안들이 없던 게 아니라 실현이 어려웠던 거죠. 예산상의 문제로.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군 가산점 제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목매는 이유는 하려는 분들이 목매는 이유는 돈이 안 드니까요. 그리고 그거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국가가 직접 뽑잖아요.
다른 기업체에게 부담을 줄 수도 않고 국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고 굉장히 이름뿐인 법안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붙는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그 점이에요. 네.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생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여태까지 많은 대안으로 나온 많지도 않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는 거죠 지금. 그건 꼼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니 꼼수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네. 아니 어차피 보상을 네, 하고 하려면 조금 좀 제대로 자기는- 뭐 보상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써서. 그거를 왜 꼼수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보상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는 걸로 해서 퉁치자 이러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런 근데- 식으로 한기호 의원 쪽에서 했다라면 그건 한기호 의원이 몰매 맞을 소리죠. 아닌가요?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건 아닐 생각을 하신 게 거예요.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군 가산점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군대가 정말 누구라도 가고 싶은 지병제 하에서 누구라도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겠죠. 병역 비리 생기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국민적인 평가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보면 저희 때만 해도 제 나이 또래의 그 연배의 많은 남성분들 또는 그 이전에 했었던 분들만 해도 그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받아서 현역 판정을 받으면 신체 건강하구나 이래가지고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위 판정 받고 이러면 좀 어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그런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창피하고 이런 문화가 좀 저희 있었는데 때는 면제받은 박수 쳐줬어요. 요즘은 정말 뭐 면제 받고 이러면은 면제를 못 받거나 방위를 못 받으면 저기 뭐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지는 오직 못 났으면 군대를 가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예. 그거 근데 분위기 자체가 시작할 때, 네. 그런 분위기 자체가 팽배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만들어진 게 팽배했을 때 그런 걸 완화시키려고 군 가산점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가 또 팽배해진다고 군 가산점제가 생겨서 눌러주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랄 거죠. 아니 그거는 그런 분위기가 뭐 군 가산점제가 재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병역 비리에 대한 거 또 군대 가기 싫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노블리제가 좀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 지도층들이 보면 사회 지도층들 자제분들이 군대 면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 또 사회 지도층 자체도 군대 면제율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외국계 뭐 영국이나 미국처럼 진짜 뭐 황태자가 직접 군대 가는 그리고 직접 가서 군대 갔다 오는 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고 사회 지도층이 이제 모범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제대 군인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군 가산점제의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제대 말씀하신 보상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뭐 사회 진출 기회 박탈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 이 부분 얘기해서 군대 일하는 사병의 월급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최저임금제로 기준을 해서 맞춰가자. 그래서 뭐 군대 생활 한 2년간 하는 동안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시급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은 뭐 병역세라든지 군세 뭐 이런 걸로 해서 군대를 가지 않은 선택적으로 하신 여성분들이라든지 다른 사회 일각에서 보전을 해서 재정을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병이 들어가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받는 월급이 평균 150에서 18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4천만 원으로 바꿨을 때 약 20배 뻥튀기를 하시는데 국방비 150에 180 총액이요? 네, 총액이 총액이요. 근데 그냥 2년 동안에 150만 원이었던 걸 네. 2년에 6천만 원으로 바꿨을 때 그냥 쉽게 계산해도 20배 뻥튀기가 되는데 그러면 국방비가 최소한 20배 이상 뛰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세금도 그만큼 뛰겠죠. 재원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금을 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네. 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상이고 뭐 이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네.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가의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국민이 국가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국민한테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예산이나 지원이 국민한테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국가가 국민한테 보상을 지급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민의 세금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는 거는 굉장히 뭔가 국가 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면세라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군대를 갔다 아하. 5년 동안 그동안에 벌은 예상 기대 수익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면세를 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국민연금법을 그거랑 개정해서 다른 거죠. 그렇게 연금을 대신 지급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현재 병역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남자인 국민만 병역의 의무를 쥐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준 전 최고 대표위원이시죠. 그분께서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정부기관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임원의 30%를 여성으로 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거든요. 노르웨이 얼마 전에 그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인정했죠. 그래서 지금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로서 또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배려와 혜택을 받아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곳곳에서는 아직도 그런 혜택이 일부에게만 혜택이 퍼져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 일부 있고요. 또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받은 혜택을 한번 이제 원점상에서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가장 원칙적인 것인데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 선행이 먼저예요.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건 굉장히 뭐 위헌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가? 예? 그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 가산점제 논리가 본리하고 상관없이 남성 대 여성의 성대결로 그렇죠. 가고 있어요. 성대결로 그래서 가는 부분이 제일 이게 이제 조심스럽죠. 논의가 막 격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여자도 군대가 뭐 이러고 남자는 애를 낳아. 남자는 애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소모적인 네.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병역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자만 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 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도 역시 함께 병행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약간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의무가 선행돼야 권리가 꼭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무와 권리는 엄연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만약에 내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똑같이 굳이 지금 한국에서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필요하지 않는데 전쟁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평화로운 세계에도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군 가산점제 얘기에서 나와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성적인 대결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정치적인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지만 진짜 1998년에 5월 5일 날 국방부의 발표 7급 이하에 적용되던 군 가산점 제도를 대기업에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5월 8일에 국가보훈처가 5급 공무원 고시에서도 적용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계기의 배경에는 일례로서 97년에 굉장히 불거졌던 병역 면제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 사회적 풍조는 굉장히 병역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거를 다시 이러한 제도로서 희석시켜놨는데 그거가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역에 대한 문제가 뭐 없으면 일단은 뭐, 예. 제도라는 것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어떤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어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거나 도입된 계기가 병역 비리를 피하기 위한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해서 가산점 제도의 그 도입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고 그런 싶은 면에서 우리가 군 가산점제 도입하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도입 시점에 병역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법안이 수많은 여성 부위가 장애인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군대를 갔다 온 수많은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 예비역들을 불먹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그 법안을 하나 내놔서 괜히 다른 데로 이슈를 끌어오르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까 여성할당제나 장애인분들이 고용촉진법안 같은 것들이 그거에서 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분들이 능력만 있다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지 그분들을 꼭 그렇게 쿼터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가도 살짝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가산점으로 꼭 가라 말아라는 것들 자체가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 참 그 군 가산점제 이상의 제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군대 갔다 온 것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아니고 긴 인생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건설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자긍심과 보상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뭐 토론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양측의 의견들이 너무나 팽팽해서 뭐 일부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군 가산점 제도 어떤 답이 없는 그 명확한 지금 해결책이라든지 답이 없는 팽팽한 의견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저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 가산점이라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희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편적인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 부분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가. 특히나 요즘처럼 NNL 쪽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국가관이라든지 안보관에 대한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가산점 제도도 국방과 그리고 또 안보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합의와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과 국회의원들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진행은 몇 점? 10점 만점에 10점 드릴게요. 몇 점? 저는 계속 방송해야 되니까요. 1점. 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8점. 그렇죠? 8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작가님 몇 점 주시겠어요? 5.5요. 평균 넘었잖아.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내 이름은 여의도 없다야. 그게 뭐냐고? 잘 들어. 재밌는 정치 토크란 소리지. 빠르게. 솔직하게. 누가 업되었을지. 누가 다운되었을지. 팟캐스트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